해질녘 장터는 먼지와 저녁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소금 자루를 나르던 장정들이 발을 멈추었고 떡을 팔던 안악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장터 한복판에는 붉은 도포가 눈에 띄었습니다. 고을 현감 윤태영이었습니다. 그는 수레에 기대어 사람들을 굽어보았습니다. 눈빛은 매서웠고 입가에는 늘 엷은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허리를 굽혔으나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세금은 해마다 늘었고 장정은 부역에 끌려갔으며 억울함은 관아 문턱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그날도 현감은 장터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고을의 거지가 일이 많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사람들의 등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장터 귀퉁이 낡은 베옷을 입은 소녀 하나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터를 떠돌던 아이였습니다. 이름도 고향도 모른다 하였지요. 사람들은 쌀겨를 던져주며 불쌍히 여겼으나 가까이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현감이 소녀 앞에 섰습니다. 부채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이 맞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현감이 물었습니다. 소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현감은 흥미로운 듯 웃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 그는 부채를 접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자는 새로 쓰면 된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 포주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 아이를 관아로 드리라. 장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관아 하급설이 이름은 강유준이라 하였습니다. 그를 베끼고 장부를 정리하는 미천한 자리였으나 눈빛은 곧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가 멈추었습니다. 현감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아로 끌려가며 장터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관아 후원 작은 방에 소녀가 들었습니다. 새 옷이 입혀지고 머리가 빗겨졌습니다. 고운 얼굴이 드러나자 하인들도 놀랐습니다. 거지라 하기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현감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첩이니라. 소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다. 현감은 낮게 웃었습니다. 과거가 없으니 죄도 없지.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고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거지 소녀가 현감의 첩이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으나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강유주는 관아 마루를 오가며 소녀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멍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물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녕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소녀는 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요? 붉은 기와집과 글 읽는 소리입니다. 유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꿈은 장터 거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혹 본디 양가의 규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소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제 손이 거칠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현감이었습니다. 그는 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리, 낮은 음성이 울렸습니다. 유주는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와 무슨 말을 나누었느냐? 물만 건넸사옵니다. 현감은 잠시 그를 내려다보다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사람이다. 그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주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는 더 자주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던 음성, 연서야라는 낮은 목소리. 그러나 이름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감 윤태영은 다른 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을 반대파 대감 이종목을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나를 감시하려 한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이 아이의 출신이 드러난다면 협박의 패가 되겠지. 그는 이미 조사에 사람을 붙여두었습니다. 장터 거지의 정체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을 하늘에는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시작된 일이 곧 고을을 뒤흔들 소용돌이가 될 것을, 그리고 소녀의 잃어버린 이름이 현감의 목을 조일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관아 안에서 더 깊이 얽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아의 후원은 고요했습니다. 늦어름 풀벌레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고 연못 위에는 달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 입힌 옅은 비단 저고리가 어색하였고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감 윤태영은 며칠째 그녀를 자주 불러들였습니다. 다정한 척 말을 건네다가도 눈빛은 늘 계산으로 번뜩였습니다. 꿈을 또 꾸었느냐? 그가 물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 읽는 소리와 붉은 기와가 보였습니다. 현감의 눈썹이 미묘하게 움직였습니다. 붉은 기와라. 그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집은 이 고을에 없다. 소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 하였지. 그는 이미 은밀히 사람을 보내 장터 근처에서 소녀를 본 자들을 불러 문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관아의 작은 서고에서 강유주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뜻밖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몇 해 전 전임 관찰사 한 사람이 이 고을을 감찰하다 갑작스레 파직되고 떠났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름은 한성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족은 도중에 실종, 유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실종이라 하였으나 그 이후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소녀를 찾아갔습니다. 마루에 홀로 앉아 바느질을 배우고 있던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이날이 그녀는 낮게 인사하였습니다. 유주는 주변을 살핀 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호흡 붉은 기와집과 함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소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엄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름은 잡히지 않습니다. 유주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혹 관찰사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순간 소녀의 손에서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관찰사.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참 전부터 둘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사이가 좋구나. 낮은 음성이 흘렀습니다. 유주는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저 안부를 물었을 뿐이옵니다. 현감은 소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대는 꿈이 많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꿈은 쓸모가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 그 말에 소녀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감은 비밀리에 사람을 불렀습니다. 반대파로 알려진 대감 이정목의 서찰을 빼돌릴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의 정체를 일부러 흘릴 생각이었습니다. 만일 이 아이가 전임 관찰사의 외동딸이라면 이정목은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이정목은 전임 관찰사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버셋딸이 현감의 첩으로 들어와 있다면 이는 큰 약점이 될 터였습니다. 며칠 뒤 현감은 일부러 연회를 열었습니다. 고을의 유지와 몇몇 관리들을 불러 술을 나누었습니다. 소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술을 따랐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정목 대감도 있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이는 소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술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그가 물었습니다. 현감은 태연히 웃었습니다. 길에서 거둔 아이이옵니다. 기억을 잃었다 하더이다. 이정목의 눈이 소녀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소녀가 대신 답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닮았구나. 현감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끝난 뒤 그는 이정목을 따로 불렀습니다. 대감, 혹 저 아이를 아십니까? 이정목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오. 현감은 웃었습니다. 만일 전임 관찰사의 핏줄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말에 이정목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함부로 입에 올릴 말이 아니오. 현감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대감께서도 조용히 계시는 것이 좋겠지요? 협박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이정목은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붉은 기와 아래에서 누군가가 말하였습니다. 연서야, 그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란다. 그 음성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연서 입술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멀리서 이를 듣고 있던 유준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소녀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현감의 권세와 전임 관찰사의 억울함, 그리고 고을의 정의가 한데 얽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기억을 되찾아가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현감은 그녀를 이용해 이정목을 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소용돌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기운이 스미자 관아들의 은행잎이 누렇게 물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였으나 관아는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로 팽팽하였습니다. 현감 윤태영은 이정목 대감을 꺾을 방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고울에 소문을 흘렸습니다. 전임 관찰사의 핏줄이 살아있다더라. 소문은 바람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이정목의 집 앞에는 모르는 발걸음이 늘었습니다. 한편 소녀는 점점 또렷한 꿈을 꾸었습니다. 붉은 기와 아래에서 서책을 읽던 아버지의 모습, 마당에서 뛰놀던 어린 날의 그림자 이름 하나가 자꾸만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연서.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강유주는 그 이름을 듣고 숨을 삼켰습니다.
연서라 하였습니까? 그는 낮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이 제 것 같습니다. 유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며칠 전 서고에서 본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전임 관찰사 한성윤의 외동딸 이름이 바로 한연서였다는 것을 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 아버지께서 벼슬을 하셨습니까? 연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계셨던 듯합니다. 글을 읽는 이들이 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울렸습니다. 현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둘의 대화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많이 돌아왔구나. 그가 부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연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해질 필요는 없다. 현감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된다. 유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현감은 연서를 따로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향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대가 전임 관찰사의 딸이라 하자. 현감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종목은 곤란해질 것이다. 연서는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옵니까? 그 노인은 관찰사와 가까웠다. 만일 그가 그대의 존재를 숨겼다면 이는 역심으로 몰릴 수 있다. 협박이었습니다. 연서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되기도 한다. 현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목 대감의 집에는 낯선 자가 서차를 두고 갔습니다. 관찰사의 딸이 현감의 첩으로 있다. 노인은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밤새 뜰을 거닐었습니다. 설마 연서가, 그 이름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이정목은 관아를 찾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게 해주시오. 그는 단도직입으로 말했습니다. 현감은 태연히 웃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관심이 많으시오? 혹 전임 관찰사의 딸이 아닌지 확인하려 함이오. 현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 확신하시오? 닮았습니다. 노인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현감은 일부러 연서를 불러냈습니다. 연서는 마루 아래 서 있었습니다. 이정목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혹 아버지의 이름이 한성윤이 아니더냐? 그 말이 떨어지자 연서의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붉은 기와 아래에서 웃던 얼굴, 따뜻한 손길, 연서야라 부르던 음성, 그녀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감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기억이 돌아오는가?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정목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윤태형 그 아이를 어찌 이리 다루는가? 현감은 비웃었습니다. 거지였던 아이를 거두어 준 것뿐이요. 거두어 준 것이 아니라 가두어 둔 것이요. 노인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관아 안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강유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감나리.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했습니다. 전임 관찰사의 파직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현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서리가 감히. 유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관찰사는 고을의 세금 장부를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정목이 숨을 삼켰습니다. 맞서 현감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관찰사의 감찰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연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쫓겨난 것입니까? 아무도 곧장 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관아를 뒤덮었습니다. 현감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영모 혐의로 쫓겨났지. 거짓입니다.
유준이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습니다. 현감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서리와 노인이 한 통속이 되었구나. 그는 손을 들어 포조를 불렀습니다. 셋을 모두 잡아들이라. 영모를 꾀한 자들이다. 포졸들이 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정목은 분노에 찬 눈으로 외쳤습니다. 윤태영, 그대의 죄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포승이 그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연서는 떨리는 몸으로 유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유준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관아문이 닫히고 세 사람은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고을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현감은 홀로 대청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그러나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영모라 적으면 영모가 된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을 준비하라 명하였습니다. 고을은 머지않아 피바람을 맞게 될 것이었습니다. 옥문이 닫히자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서늘하였습니다. 연서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억은 이제 거의 또렷해졌습니다. 붉은 기와집, 서책을 펼치던 아버지 한성윤, 그리고 그날 밤 급히 짐을 싸던 어머니의 모습까지 떠올랐습니다. 연서야, 사람의 도리는 두려움보다 앞서야 한다. 아버지의 음성이 또렷이 울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은편 옥에는 강유준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연서.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셨습니까? 예. 연서는 떨리는 숨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한성윤 관찰사의 딸입니다. 유준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때 옆칸에서 이정목 대감의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쇠창살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윤태영은 벼슬을 지키려 이 모든 것을 덮으려 한다. 아버지는 왜 파직되셨습니까? 연서가 물었습니다. 이정목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금 장부를 뒤지다 현감의 비리를 밝혀내려 하였지. 그 말이 떨어지자 오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관찰사께서 영모로 몰린 것입니까? 그렇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떠나셨다. 연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도중에 자취를 감추셨다. 이정목의 음성이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후로 행방을 알지 못한다. 그때 옥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현감 윤태형이 붉은 도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그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참으로 애틋한 재회로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연서는 일어나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한 자가 그대입니까? 현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모함이라니 영모는 영모였을 뿐이다. 유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증좌를 보이시오. 현감은 코웃음 쳤습니다. 증좌는 내가 적는 글이다. 그 말은 권력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는 포조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내일 장터에서 공개로 국문을 하겠다. 이정목이 외쳤습니다. 백성을 겁주려는 것이냐? 아니, 현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성에게 누가 죄인인지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날 밤 고을에는 장터에 형틀이 세워진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속삭였습니다. 서리와 대감이 영모라더라. 거지였던 첩도 연루되었다지.
누구도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터 한가운데 형틀이 세워졌습니다. 흙먼지가 일었고 아이들은 어른들 뒤에 숨었습니다. 연서와 유준 그리고 이정목이 끌려 나왔습니다. 연서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현감은 누각 위에 서서 외쳤습니다. 이자들은 영모를 꾀한 죄인이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유주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거짓입니다. 현감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증자를 내놓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연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자는 저의 기억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세금 장부를 뒤지셨습니다. 그 장부에 현감의 사사로운 횡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망언이다. 그 장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준이 외쳤습니다. 연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불에 타기 전 저를 안고 말하셨습니다. 장부는 이정목 대감께 맡겼다 하셨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이정목은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더듬었습니다. 나는 두려워 숨겼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놓겠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현감은 급히 손을 들어 외쳤습니다. 저 노인은 이미 역심이 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이정목은 품에서 낡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장부다. 포졸 하나가 받아 펼쳤습니다. 붓글씨로 적힌 세금 내역과 사사로운 지출이 또렷하였습니다. 군중의 숨이 멎었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모두 거짓이다.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중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현감이 우리 쌀을 빼돌렸다. 그래서 세금이 늘었던 것이구나. 유주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셨습니까? 연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빛이 납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위로 비가 내렸습니다. 현감의 붉은 도포가 젖어 무겁게 늘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세 사람의 목숨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비가 장터를 적셨습니다. 붉은 도포 자락이 물을 머금고 축 늘어졌고 윤태영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으나 곧 굳어졌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와 장부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위조다. 낮고 단단한 음성이었습니다. 영모를 덮으려 꾸며낸 종이장일 뿐이다. 군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빗물이 장부 위로 떨어져 먹이 번졌습니다. 이정목은 형틀에 묶인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10년을 숨겼다 두려워서였지 거짓이어서가 아니다. 윤태영은 비웃었습니다. 숨겼다 하였느냐? 그것이 곧 역심이다. 그는 포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세자를 모두 어명에 처하라. 포졸들이 형틀을 붙들었습니다. 강유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백성 앞에서 매질을 하겠습니까? 윤태영은 눈을 치켜떴습니다. 백성에게 본보기를 보이겠다. 장터 한켠에서 박노인이 외쳤습니다. 세금이 2배로 늘던 해가 있었다. 다른 이도 소리쳤습니다. 우리 곡식이 관아 창고로만 들어갔다. 빗소리 위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윤태영은 잠시 멈칫하였으나 곧 외쳤습니다. 거짓 소문에 휘둘리지 말라. 영모는 중죄다. 그때 관아 뒤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위의 차림에 관원이 들어섰습니다. 맨 앞에 사내가
비를 털며 말했습니다. 도 관찰사 암행의 명으로 왔다. 장터가 숨을 삼켰습니다. 윤태영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어디 증자가 있느냐? 사내가 인장을 내보였습니다. 먹이 번진 장부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 장부의 필적은 한성윤의 것과 합치한다. 낮은 음성이었으나 장터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윤태형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는 영모로 파직된 자다.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직의 상소는 그대가 올렸다. 윤태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서는 떨리는 숨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백성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강유준이 이어 말했습니다. 저 또한 장부를 옮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사내는 포조를 향해 명했습니다. 형틀을 멈추어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태형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모두가 나를 모함한다. 그러나 군중의 눈빛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우리를 속였구나. 쌀이 어디로 갔는지 알겠다. 암행의 사내는 장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윤태영은 관하로 들어가 국문을 받으라. 포졸 둘이 다가섰습니다. 윤태영은 잠시 버티다가 비에 젖은 마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고우를 지키려 했을 뿐이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연서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씻었습니다. 이정목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죄를 키웠다. 강유준이 연서를 바쳤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연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은 아닙니다. 그녀의 눈이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직 씻기지 않았습니다. 암행의 사내가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더디나 반드시 드러난다.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윤태형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군중은 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권세가 영원하랴. 연서는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서 있었습니다. 강유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 그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장터에는 흙냄새와 비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관아 안에서는 아직 긴 국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문은 또 다른 진실을 끌어올릴 터였습니다. 관아의 대청에는 눅눅한 장마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비는 그쳤으나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태형은 쇠사슬에 묶인 채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도포는 벗겨졌고 속적삼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암행의 관원이 상석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윤태영 군포와 황곡을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는가? 낮고 또렷한 음성이었습니다. 윤태형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고우를 굴리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사사로이 굴렸다는 뜻이냐? 백성은 어리석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하게 다스려야 따릅니다. 대청 아래에 선 연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유준이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이정목은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암행 관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전임 관찰사를 모함하여 파직시킨 일도 네 짓이냐? 윤태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나를 파면하려 하였습니다. 윤태형이 낮게 이를 갈며 내뱉었습니다. 내가 먼저 치지 않았다면 내가 쫓겨났을 것입니다. 연서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장부를 바로잡으려 하셨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윤태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아비는 세상을 몰랐다. 아닙니다. 연서의 눈이 젖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알았기에 바로 세우려 하셨습니다. 대청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암행관원이 장부를 덮었습니다. 자백으로 족하다. 포졸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윤태영이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상부의 몇몇 대감들도 이 일에 얽혀 있다. 대청이 술렁였습니다. 암행관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증좌가 있느냐? 윤태영은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이 고을만의 일이 아니게 된다. 협박이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유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말로 겁을 주려 하십니까? 윤태영이 노려보았습니다. 하급서리 주제에 나서지 마라. 저는 서리이기 전에 이 고을 백성입니다. 강유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핑계로 사사로이 재물을 취한 자가 누구인지 이미 드러났습니다. 연서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권세가 두려워 진실을 덮으려 했다면 아버지도 침묵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더 큰 죄를 낳습니다. 암행관원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상부의 이름을 빌려 협박하는 것도 죄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윤태영은 도성으로 압송하여 국문을 더할 것이다. 윤태영은 마지막으로 연서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이긴 듯 보이느냐? 낮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연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하지 않기에 더더욱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청 밖으로 끌려가는 윤태영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빗물이 고인 마당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정목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을 묻어둔 진실이 오늘 드러났소. 강유준이 연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편히 숨 쉬어도 되겠습니까? 연서는 한참 하늘을 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엷은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문서로 바로 잡혀야 합니다. 암행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은 내가 맡겠다. 장터에는 다시 평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서의 마음에는 묵직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권세는 무너졌으나 그로 인해 상처 입은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윤태영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히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도성으로 압송된 윤태영의 소식이 고을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터에는 다시 좌판이 펴졌고 아이들은 흙길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관아한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연서는 대청 한켠에 놓인 장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직무태만이라 적힌 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유준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암행나리께서 상부에 재심을 청하셨다 합니다.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가 바로 서야 마음도 바로 섭니다. 며칠 뒤 도성에서 회답이 도착했습니다. 봉인이 찍힌 교지가 펼쳐졌습니다. 이정목이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전임 관찰사 김도헌은 청렴을 지키다 모함을 입었으니 억울함을 씻고 명예를 회복한다. 그 한 줄이 대청에 울렸습니다. 연서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버지, 연서가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강유준은 한 발 물러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장터 한복판에 모였습니다. 이정목이 교지를 다시 읽어내렸습니다. 권세로 백성을 해친 자는 벌을 받고 청렴으로 다스린 자는 이름을 되찾는다.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고요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관아 마루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연서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붕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강유준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연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았으니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강유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서리로 남아 장부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왜 그리하려 하오? 권세가 아닌 글로 백성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연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길은 고단할 것입니다. 고단해도 함께 걷는 길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마루를 스쳤습니다. 연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한때 거지로 장터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의 굶주림을 잊지 않겠습니다. 강유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연서는 관아를 떠났습니다. 화려한 옷도 첩의 자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옛 서책 몇 권을 품에 안았습니다. 장마 뒤 맑은 하늘이 고을 위에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거지 소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관찰사의 딸이 돌아왔다. 강유준은 관아뜰에서 장부를 넘기며 백성들의 사연을 적었습니다. 억울한 세금, 잘못된 환곡, 묵은 빚까지 하나씩 바로잡았습니다. 권세는 한때 사람을 짓눌렀으나 결국 사람의 뜻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연서는 아버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늦었으나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풀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권세는 사라지나 올곧은 뜻은 남습니다. 그 말이 고요한 밤에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관아의 종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지켜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탐욕은 몰락하였고 이름은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연서와 강유준은 알았습니다. 정의는 한 번 세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날마다 지켜야 하는 것임을.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살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권세가 하늘을 가린 듯 보여도 결국 사람의 진심을 가릴 수는 없다고.